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제천에서 목욕장업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렸습니다. 도내 목욕탕 전수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이 민간기구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쓰레기 배출량 변화 살펴봤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의 난폭 운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철도 건설 요청이 쇄도하자 정부가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은 비수도권 몫을 늘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들의 무법 질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죠. 배달 경쟁으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 법규 위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채영 기자가 경찰의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청주 도심 사거리.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신호를 기다리다 보행자들과 뒤섞여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순간 경찰 단속에 딱 걸렸습니다. 별점 10점에 4만 원짜리 스티커를 걸었습니다. 승원 중입니다. 인도위에서 기자와 맞닥뜨린 또 다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인도위로 다니시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횡단보도를 건너다 결국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다 내리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 차 못 다녀요. 오토바이. 보행자 보호 위반이에요. 청주 도심에서 진행된 그물망식 단속. 6개 권역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1시간 반 만에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모두 25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 들어 충북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벌써 80여 건. 지난 2019년 800건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매년 20명이 넘습니다. 오토바이 기사들은 신속한 배달이 수입과 연결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화를 내시는 고객님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컴플레인 들어오고 하니까 신호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시간이 중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생계형 위반이라고 넘기기에는 사고 우려가 큽니다. 지금도 보면 저기도 엄청 이렇게 고객운전하면서 많이 다는 거 좀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법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뭐 일일이 다 또 체크할 수는 없고 좀 뭐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달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경찰은 전담 인력과 암행 순찰차까지 투입해 난폭 배달 오토바이와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사우나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제천시가 목욕장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열흘 동안 목욕장 영업을 임시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욕탕을 매개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이달 말까지 도내 목욕탕 181곳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입니다.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발열 체크를 하는지, 음식물 섭취 금지와 옷장 2칸 건너 운영 지침을 지키는지, 세진사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천시가 사우나 동선을 밝히지 않은 70대 A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집단 연쇄 감염의 진원지가 된 천수 사우나를 다녀온 뒤 지난 14일 확진된 A씨가 지난 7일 삼성탕 사우나를 찾았음에도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역학조사에 혼선을 끼쳤습니다. A씨의 동선은 시민 제보로 밝혀졌습니다. 삼성탕 사우나에서는 어제부터 이틀간 종사자와 이용객 등 4명이 감염됐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를 요구하는 충북 도민 55만 명의 서명이 국토교통부에 전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다 보니 예산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앞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충북도민 55만 명 서명부를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충청권 메가시티를 지원해야 하고 충청권 광역철도는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기존의 충북선을 활용한 충청권 광역철도에는 반대한다며 청주 도심 지하철 통과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충북선 철도로 결정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전국적으로 200건 가까운 지자체들의 요청이 쇄도해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투입될 예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반전시킬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계획과 예산이 당연히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예산.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투입될 예산을 기획재정부는 100조 원 및 두 자릿수에 맞출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일부에서는 지자체의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하려면 12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액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국가 재정에 가해질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청주 지하철에 대해 현재 예산 규모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철도 반영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결국 4차 철도망 계획 관련 예산 규모를 확대하느냐의 문제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이어 음성군도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합니다. 음성군은 용산과 인곡 산업단지, 삼정지구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균형발전국 등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 1,000여 명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 오는 19일까지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당하거나 투기성 거래 의심 사례가 나오면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후원금 납부 강요 의혹 등이 제기된 청주 현양복지재단에서 추가 위법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청주시는 재단법인과 산하 10개 시설을 상대로 회계 집행 실태 등을 특별 점검해 이미 퇴소한 아동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모두 3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달 말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올해 이 재단 산하 10개 복지시설에 지급할 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76억 원에 이릅니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 흔한 말이지만 정말 마음 먹고 실천하면 평소보다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청주에서 100일간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신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까지 부부들이 하루 평균 500g 정도의 쓰레기를 배출했다는 정윤희 씨. 올 들어 키친타올과 휴지를 행주며 손수건으로 바꿨고 그냥 버렸던 플라스틱 우유 용기도 냉장고 수납용으로 재활용했습니다. 쓰레기를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100일간의 실험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 결과 요즘 쓰레기 양은 평소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든 하루 평균 350g. 그냥 막 버릴 때보다 불편한 것도 있지만 돌아보니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부터 신경이 쓰였어요. 한두 번 쓰고 쓰레기 만드는 거 아닌가 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게 되고요. 청주의 한 민간 기구 주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쓰레기 줄이기 실험에 참가한 대상은 모두 117가구에 389명. 덜 사고 재활용하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 첫 달 2,700kg이던 배출량은 명절이 있던 지난달 오히려 2,125kg으로 20% 남짓 줄었습니다. 단 100가구가 한 달만 마음을 먹으면 쓰레기 500kg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 실험을 실천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범시민 실천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범시민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기 위한 전 단계로 한번 일부 시민들과 함께 이런 생활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85만 청주시 인구 전체가 동참할 경우 추정되는 쓰레기 감소량은 연간 8만 톤, 200억 원의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쓰레기 줄이기만큼 배출도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특히 투명 페트병의 경우 일반 플라스틱에서 분리 배출이 의무화된 지 3개월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엉망인 곳이 많은데요. 솔선수범의 분리 배출에 앞장서는 특별한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허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00세대 남짓 충주의 한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함마다 말끔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우유팩, 소주병과 맥주병까지 15개 품목으로 세분해 놓았습니다. 스티로폼의 경우 과일 포장재와 색이 있는 것은 쓰레기 처리하도록 예시도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경비 업무보다 재활용 정리가 주 업무가 된 경비원들을 위해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이 마련한 겁니다. 우리가 프랭카드를 제작하여 이렇게 걸고 또 우리가 이 분리수거함을 철빙으로 예쁘게 제작하여 이렇게 15개의 분리함을 만들었습니다. 입주 11년 된 이 아파트도 처음엔 분리배출에 애를 먹었지만 여러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턴 분리배출이 시작된 투명 페트병의 배출 방법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협조에 경비원들은 초기보다 90% 가까이 일을 덜었다고 합니다. 지금같이만 잘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도 또 힘도 안 들고 좋죠. 하지만 특히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이런 분리배출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플라스틱과 페트병을 섞어 배출하는 곳이 많은데 페트병의 경우 이물질 없이 라벨지를 분리한 뒤 찌그려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합니다. 물에 뜨고 가라앉는 특성 때문에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지 분반하는 과정에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는 게 맞습니다. 충주시는 이 아파트를 분리배출 우수 사례로 각 공동주택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을 위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오늘 90여 명의 접종을 마쳤고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에도 화이자 백신이 도착해 냉장 보관 중입니다. 이들 의료기관 대상자 2,500여 명에 대한 접종은 19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도울 신규 공중보건의 17명이 충북에 배치됐습니다. 청주 7명, 충주, 제천, 단양 각 2명 등 8개 시군에 배치돼 다음 달 5일까지 3주 동안 선별진료소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백신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배치 전 받아야 하는 군사교육은 의료인력 긴급 충원을 위해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이들의 합류로 도내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인은 파견 인원 포함 124명이 됐습니다. 청주의 금은방 밀집 지역에서 금은방 유리를 깨고 달아났던 20대가 주민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2일 새벽 금은방 앞 골목을 배회하던 20대 남성을 현장에서 절도 미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당시 한 주민은 사흘 전 금은방 유리를 깼던 남성이 다시 나타나자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충주에서는 빨래방과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전국의 무인 점포를 돌며 33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의 현금을 훔친 20대 남녀가 구속됐습니다. 충북수영연맹에서 첫 여성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윤정숙 신임 회장은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엘리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함께 발전하는 수영연맹으로 거듭나고 충북 수영의 명성도 되찾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수영연맹은 한중일 유소년 수영대회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잠든 교육공무원이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8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에 잠든 충북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당시 이 공무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취항이 확정된 청주공항 거점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전 탑승 행사를 진행합니다. 목금 토요일에는 하루 2차례 청주 제주 노선을 오가고 일요일에는 청주에서 저녁 7시에 출발하는 왕복 항공편이 한 차례 운항합니다. 이 기간에 정상 운임보다 낮은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하며 코로나19 예방 키트도 지급합니다. 에어로케이는 다음 달 중 매일 3차례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정기 항공편을 취항할 예정입니다. 이동통신사의 한전 전신주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동통신사 금지 행위에 한전과 체결한 협정을 위반해 부당 사용한 경우를 추가하고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진천군이 어린이집 입학을 앞둔 아동에게 1인당 9만 원의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29일까지로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어린이집 소재지도 진천에 있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에 입학 준비금을 먼저 낸 뒤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